근데 오늘 나오시는 분이 예.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서울대 교수야. 아 진짜?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예.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아 이거 재밌겠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예. 출신. 예. 하버드는 안 좋아한다 우리.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나 제일 싫어하는 게 하버드. 자 그러면 지금 함께 즐기러 가시죠. 이건 왜 이럴까? 자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됐다. 예. 나사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난리가 났어 지금.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황호성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성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바로 잡을 게 있는데 하버드 출신이 아니고요. 하버드 아니요? 제가 얘기했어요. 네. 하버드에서 연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하버드 연구소에서 네, 연구- 하버드 싫어해요. 저는. 네, 그건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섭외가 돼서 이렇게 오긴 왔는데 네. 제가 이제 원래 천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은하와 뭐 암흑물질 이런 거를 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문제는 화성 생명체를 잘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안다고 해야지. 초를 쳐버려. 미리 한번 이렇게 제가 혹시나 이상한 말 하더라도 네. 양해 밑밥은 부탁드립니다. 깔고. 알겠습니다. 예예예. 우리 그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뭐 물리 천문학부 이런 데는 진짜 이걸 좋아하는 사람만 전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 교수님도 그래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되고 싶은 사람이 제 지도 교수님이 꿈꾸셨던 게 행복한 천문학자였거든요. 항상 그분을 롤 모델 삼아서 네. 행복한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으로. 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는. 재밌나?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재밌어하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직업이 돼.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더 행복한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예. 요새는 말이죠. 광고도 많이 찍고 인기도 많아 인기도 보니까. 많고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예.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기저기 행사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좀 짜증납니다. 다 갖췄어. 네. 엑소 어서 오십시오. 네, 그 매부쇼가 난 스타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딱 이틀 전에 그 타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라는 곳에 나갔는데 정영진 예, 씨가 예, 하는 예. 거죠? 정진님께서 제가 광고 나온 걸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이 재혁 형님이랑 똑같이 받아요. 짜증난다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와, 나 안 그래도 짜증이 났는데 제가 제 인생에 지지난주였나?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TV에 엑소가 또 나오는 거야. 그 TV도 또 출연을 하고 계시더만. 아니 매부쇼가 키우는 스타니까 짜증내면 안 되죠. 또 짜증은 별개입니다.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네, 본능입니다. 네. 맹활약 중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처음에 엑소 분이 같이 나오신다 그래서 네. 그룹 엑소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아이고 교수요. 근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 중에 외계행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엑소플래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엑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름을 지으신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엑소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는 지으세요. 마무리 꼭. 너무 애 안 써도 됩니다, 교수님. 애쓰지 마요. 애쓰지 마시고. 너무 티난다 보네. 뭘 하셔도 여기서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애쓰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자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이야기로?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저 몰라요 오늘 뭐 하시는지. 아니 근데 요거 내가 공부해도 몰라. 나는. 이게 지금 뭐 화성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일반 사람하고 과학자랑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떠들썩하길래 외계인이 나온 줄 알았어요. 에이,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도 이제 나사가 이제 때때로 이제 뭐 생명체를 발견했다 중요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발표는 조금 더 이제 예전보다 나아진 거라고 하면은 생명체의 흔적을 이제 증거를 조금 더 좋은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현재 살아있는 생물체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생명체가 있었던 활동의 흔적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물이 있었거니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었을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에 대한 증거들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생명체가 직접 활동한 흔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직접 활동했을 법한 그런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흔적이 뭔데요? 그러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네. 이제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흔적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이 우리 로보라고 하는 걸 화성에 이제 보냈는데 걔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지금 화성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착륙을 해서 예. 이 로버가 열심히 화성 표면을 돌아다녔어요. 네네.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면서 네. 이 땅에 뭐가 있는지 열심히 이제 그 시료를 분석을 한 거예요. 예. 분석을 이제 군데군데 하다가 분석은 저 화성에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만 보내는 거예요? 결과만 보냈는데 네.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네. 원칙적으로는 저 시료를 가져다가 지구 실험실에 가져와서 지구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화성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쉽지 아니잖아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장비를 싣고 가서 거기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흔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퍼서비어런스호라는 로버가 사실 그 바퀴 달린 로봇을 로버라고 해요. 예. 뭐 영화 월이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친구가 이것저것 장비가 되게 많아요. 그 달린 장비가 직간접적으로 그런 화성 암석에 있는 내부 성분이 이런 걸 분석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얘가 팔이 달렸는데 이 팔을 딱 이용해서 땅을 뚫을 수가 있어요. 약간 실추처럼. 제 앞에 보이죠? 실물이에요? 실제 찍은 겁니다. 셀카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팔로 분석을 했을 때 그 팔에 있는 장비가 셜록이랑 왓슨이랑 장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왓슨은 고화질로 이 표면을 찍는 사진이고 셜록은 이제 분광기를 통해서 그 안에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분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비인데 딱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생명체를 만드는 유기 분자나 생명체들이 싼 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대사산물이 그 대사산물로 추정되는 아주 높은 확률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똥이 나왔어? 제가 똥이라고 제가 비유를 드는 건데. 비유를. 되게 좋아하네. 교수님, 그 먹물들이 똥 이런 거 좋아해. 똥, 콩딱지, 환장합니다. 자지러집니다. 예. 네. 저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몰랐는데 네, 자지러져. 똥 하나에. 정말 멈추질 못해. 그 보조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퍼서비어런스호가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게 이 반려 로봇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제뉴어티라는 드론을 데려갔는데 그 우리가 드론을 날리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몇억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에서 무선으로 드론 날리는 걸 성공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이게 과학 기술의 정점이고 지금 그 퍼서비어런스호가 이런 미생물이 만들 수 있는 똥이라고 볼 수 있는 대사산물 또는 미생물의 물질 구성 요소인 유기물을 동시에 발견한 거죠. 예. 그걸 교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와, 대단하네. 아니 그 어떻게 그 드론이 여기랑 또 무슨 뭐 기압이라든지 뭐 대기 환경이 다를 텐데 드론이 여기서 나는 것도 거기서 날아요? 아니면 아예 달리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드론이 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대기만 존재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화성의 환경이 지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최신의 컴퓨터가 갔을 때 작동을 하느냐 그 극한 환경에서 그렇지.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낸 그 위성에도 옛날에 보냈을 때 잘 작동했던 고물 컴퓨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최신식 컴퓨터가 우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컴퓨터가 최신이 됐다가 옛날에 화성에서 잘 됐는데 이제 검증이 안 된 최신 컴퓨터를 잘못 보냈다가 안 되면 골치 아프니까 망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 됐던 것들을 맞춰서 보내느라고 저사양 예를 들면 컴퓨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약간 화성의 대기가 지구보다 160배나 적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 너무 약해요. 그렇겠지. 그래서 지구의 드론에 비해서 화성에 보낸 인제뉴어티 드론은 날개를 2개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지구에서는 1분 한 1000바퀴에서 1500바퀴 돌리면 올라가는데 화성은 2배 정도 빠르게 돌리는 이제 기술을 구현한 거죠. 그것도 무선으로. 대단하다 진짜. 그 똥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지금? 네. 거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진 한 5번? 5번 정도 이제 보시면은 궁금하네. 뭐 때문에 이렇게 뭐가 난리가 나온 났는지. 야, 뭐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뭐야?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옛날 거기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옛날 미생물이 남긴 흔적으로 볼 수 있는 표범 반점이라고 잘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아래 이게 난리가 났다고. 그 아래 그 사진 6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6번. 사진 6번 그 아래 레오파드 스팟이라고 하는 게 방금 이제 말씀드린 표범 반점. 저 약간 초록 색깔의 반점 보이죠? 네. 이게 감람암질 성분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보인다 그죠? 조금 보이긴 하는데 좀 갸우뚱하네요. 저게 지구 환경에서는 오직 미생물 활동으로 만들어진 무늬거든요. 그러니까 무늬가 중요한 거야? 성분이 중요한 거야? 둘 다 중요한 거죠. 무늬도 중요해요? 네. 근데 그 무늬를 이제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이제 미생물이 남겼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확정 지었어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포텐셜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포텐셜 우리가 알듯이 잠재적인 생명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이 확정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네.
이제 근데 호들갑 떨었지? 봐봐 아니지 한 질문 하나만 들어가 바로 나오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네. 이제 실제로 이런 지질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는 제 친구 교수한테 신민석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신민석. 네, 신민석 교수 실명계로 갑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믿을만한 말이냐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흔적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가가 이제 그렇겠네요. 예, 맞네. 근데 다른 요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대요. 여전히 열려 있는데 확률이 옛날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도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쓰지 못했고 열려있기 때문에 과학자는 항상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훨씬 더 미생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게 논문 실제 네이처에 나오고 물론 네이처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논문이 다 훌륭하고 대단한 논문은 아니지만 네. 그만큼 사람들이 과학자 학계에서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정도가 표정이 안 좋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욕구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쵸. 과학계는.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모아진 조금 편향이 들어간 결과물 아닌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아요, 저는 질문이. 학생 편향 아닐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럼 질문이 또 이게 왜 하필 나사가 지금 이 발표를 했는가? 네. 그리고 이 결과가 정말 말 그대로 100%로 아니라면서 왜 꼭 굳이 발표를 해야 했는가? 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아마 중요할 텐데 네네. 뒤에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 시료를 지구에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 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럼 시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 누군가 가야 되고 네. 누군가 가서 그걸 들고 지고 다시 와야 되고. 다시 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한 10조 정도 들어요. 또 하나 갖고 오는데. 이거 무슨 문의 하나 갖고 오는 게. 이게 10조야. 그러니까 누구 이제 보내서 가져와라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인공위성 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인공위성을 걸어 쏴요. 네. 쏴서 그 착륙을 해요. 착륙을 하면 이 퍼서비어런스가 이제 곳곳에 이 캡슐을 흙을 파놓은 캡슐을 놓고 왔거든요. 그냥 다니면서 캡슐을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화성에서 로켓을 새로 발사를 해야 돼요. 우리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하듯이 그 새로 발사를 해야 되고 그 발사한 게 그 화성 궤도에 올라가서 우주선과 다시 도킹을 해야 돼요. 도킹을 한 다음에 그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날라와야 돼요. 날라온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지구에서 돌다가 문제는 지구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착륙을 하는데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넓잖아요.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계산이 불가한. 계산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예전에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그 하야부사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 그 미션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소행성이 우리 옛날에 영화 디빈팩트라고 하는 영화나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브루스 윌리스인가요? 갖고 이제 그 가서 땅을 파고 막 그렇게 하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야부사 미션이 소행성에 가서 그 소행성을 때려서 그럼 흙이 막 이렇게 먼지가 일면 먼지를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걸 했는데 지구로 떨어뜨릴 때 어디에 떨어뜨리는 게 가장 회수가 잘 될까 계산을 열심히 한 나머지 어디로 했을까요? 어디로 했을까? 일본 땅이 아니에요. 일본의 인공위성이었지만 어디로 했냐 호주의 사막에 떨어뜨렸어요. 사막에. 네. 그만큼 이게 자기가 목표를 해서 어디에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팀에서 호주 사막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회수해서 뭐 세계 최초로 소행성의 흙을 직접 가져온 예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화성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화성에서 로켓을 띄워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화성에서 이 드론을 띄우는 것도 세계 최초였는데 로켓을 띄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돈도 돈인데 기간도 엄청나게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70억 달러로 10조 원을 예상했는데 그 미국의 나사랑 이제 유럽의 항공우주국 이제 그 이사라고 하는 기관이 둘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14조. 14조. 아니 그러면 인류가 단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뭐 방금 말씀하신 과정 있죠. 뭐 그렇죠. 화성에 가서 어디서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초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예산 삭감의 대가가 한국이랑 미국에 각각 있었잖아요. 과학 예산 삭감, 그렇습니다. 트럼프 예산 삭감, 그다음에 윤모 씨 예산 삭감. 그 합작품으로 이거 불가해진 거예요? 네, 지금 뭐 계속 2040년까지 밀렸다 뭐 이런 얘기. 2040년까지. 그 현재 나사 예산이 40% 이상 삭감되면서 나사가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기자회견을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기자회견에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트럼프 1기 임기 때 발사한 인공위성이 화성에 도달해서
이런 쾌거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죠. 일기 때 발사를 해서 이런 훌륭한 결과가 그런 거 나왔으니까. 좋아하는데요? 그 좋아해서 이제 예산을 잘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대통령 이제 그 백악관에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여튼 나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힘들어. 네. 너무 가고 싶어요. 그렇죠. 나사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100% 확정이 아니지만서도 지금 이 시기에 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10조가 엄청 큰 돈이지만 14조가 네. 저는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1000조 그 1경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고대 화성의 미생물이 만들어낸 이런 그 대사산물이라고 지금 추정 중이잖아요. 예. 얘를 직접 가져가서 확실하게 분석해서 이게 만약에 미생물이 맞다. 그러면 결국 이 생물이 만들어진다는 게 지구에서 끝이 아니라 지구 바로 옆에 있는 행성에서도 만들어졌고 생명체가 활동했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는 순간 사실은 지구 혼자랑 바로 옆에 1과 2는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 말고 화성에서도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바로 옆에 행성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생명체가 만들어질 만한 행성이나 후보 이런 엑소플래닛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성이 확정적이면 이제 앞으로는 거의 우주에는 외계 생명체들이 득실득실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해서 시료를 분석했더니 이거는 생명체의 뭐 흔적이 맞다. 확정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화성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뭐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구에 과연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구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다 보니까 네. 화성에 이런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아닌 환경에도 적당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현재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기술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비슷한 질문인데 과연 천문학을 해서 뭐 할 것이냐, 이런 화성 탐사를 해서 뭐 할 것이냐, 네.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네. 아마 답으로 옛날 이제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 탐사선을 보낼 때 네. 이제 돈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나사 국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빈곤의 문제,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을 이런 데다 쓰지 않고 왜 달 탐사에 돈을 쓰냐라고 네네. 항의를 한 거죠. 근데 국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돈을 목사님한테 들여서 이 돈으로 그 빈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는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 문제를 돈으로 하루아침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정말 돈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동의를 해서 결국 아폴로 11호 발사를 했거든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성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돈을 정말 낭비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귀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데서 의미를 찾으면 좋겠는데 본인 과 없어질까봐 본인 과 없어질까봐 아주 길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흔적이 나왔는데 지구처럼 지금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미 그냥 여기는 버려야 되는 화성이 아니냐? 버리고 안 버리고 어디 있어? 아니, 뭘 가졌었니? 아니 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다음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화성은 당연히 이제 현재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 화성을 또 우리가 열심히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머스크 형님께서 네. 화성에 이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성에 이주를 하는데 화성에 이주를 했을 때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온도나 물이나 공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테라포밍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라포밍. 네,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머스크 형님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게 나중에 태양이 이제 나중에 크게 팽창을 해서 지구까지 삼켜버릴 거거든요. 그래요? 네, 태양 근데 문제는 50억 년 후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뭐 내일 마치 뭐 내일 삼킬처럼 얘기해 사람은. 깜짝 놀랐네. 50억 년. 네, 50억 년 후에. 50억 년 후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성에 가도 피할 수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화성이 아니면 더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사람들이
화성에 직접 이주하는 거 말고 다음 멀리 있는 별을 찾으려고 해요. 태양과 비슷한 별. 그다음에 태양과 비슷한 별 옆에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는가. 네. 그 흔적 찾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화면 중에 보면은 태양과 비슷한 걸 찾았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와, 대박 사건이네. 기다려보래. 아니 시간이 없어요. 태양과 비슷한 걸 찾았대. 제 자료 7번, 황금 7번을 보시면은 와, 그걸 찾았어 이분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 분이신데 왼쪽 분은 이제 다른 분이시고 오른쪽 두 분이 뭐냐면은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신 거예요. 발견을 했었어요? 예,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지구 같은 행성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태양과 비슷한 별이고 태양과 비슷한 옆에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초로 찾은 분들이 중요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2019년에 받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천문학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은 그럼 이런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찾은 건 맞아요, 확실히? 예, 찾은 거 맞고 현재까지 알려진 게 7,000개가 넘게 찾아졌습니다. 뭐가? 행성계가. 별이 있고 행성 주변에 도는 게 있는 게. 그게 한 7,000개나 돼요. 7,000개가 있고.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고 그중에 그러면 지구와 비슷한 게 몇 개 있냐? 몇 개 있어요? 한 40개 정도. 40개 찾았어요? 네. 지구처럼 우리가 이제 그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국 전래동화에 나온 소녀의 이름이거든요. 이제 소녀가 죽을 너무 뜨거운 죽, 식은 죽, 차가운 죽을 먹다가 적당한 죽이 이제 제일 맛있었다.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기 괜찮아.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고 딱 적당한 지역.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골디락스 존.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을 바로 사람이 살만한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찾아보니까 한 40여 개 현재 알려진 게. 40여 개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근데 문제는 거기 어떻게 가느냐인데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은 있다. 많이 찾았네. 열심히 찾고 있다. 근데 최근에 또 굉장히 놀라운 결과 중 하나가 이런 골디락스존에 있는 행성들 중에서 K218b라는 행성 하나를 찾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햇빛이 어쨌든 그 태양 같은 별을 돌잖아요, 행성들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행성이랑 햇빛이 있으면 여기 있는 태양 같은 그 녀석이 K218b 외계 생명체가 많이 살 거라 생각되는 이 골디락스 존을 도는 행성의 빛을 통과하면은 대기를 통과한단 말이죠. 대기를 통과해서 이 빛이 우리 지구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기의 분자들이 어떤 분자이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안 오고 특정 빛은 이 분자에 흡수돼서 안 오는 빛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자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분자를 봤더니 이게 지구에서는 오직 그 바다의 플랑크톤만 만들 수 있는 분자가 거기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분자는 오직 생물만 만들 수 있는 분자예요, 지구에서는. 근데 그 분자가 이제 DSMS인가 그런 분자인데 그 K218b에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있다는 뜻인 거로. 그것도 이제 또 너네는 또 활용하겠는데. 그렇죠. 너네는 또 뭐만 나오면 활용하잖아. 맞죠? 이 사람들은 뭐 요만한 거 나오면 활용하거든. 요만한 거 나오면. 똥이 나와도 뭐 얘기하는 거고. 맞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태양 같은 별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쉽게 비유 들면 우리 지구에 있는 뭐 해수욕장이나 사막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 태양 같은 별의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별을 도는 행성이 보통 평균 1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만한 이런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은 10배, 20배 더 많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 같은 행성을 찾는 거는 어려워도 태양 같은 별 찾는 건 쉽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개체입니다. 우주의 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아? 왜 그러냐면은 보통 신기하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라고 하는데 별이 거의 1,000억 개가 있거든요. 그 1,000억 개가 다양한데 태양 같은 별은 이제 그 1,000억 개 한 수십 분의 1 정도 되니까 뭐 대충 따져도 수십억 개가 넘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넘기 때문에 뭐 태양과 같은 별은 발에 채인다고 하죠. 죽일 정도로 많아. 막 별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태양 같은 별 옆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안석이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물이 있고 이제 이런 행성이 필요한 거죠. 야 태양 별거 아니네. 뭐하고 대단한 것처럼. 왜 이렇게 많아 태양이? 그 약간 되게 그 매부쇼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그 태양 스티븐슨 2-18 비교 검색하면요. 태양이 그 스티븐슨 2-18의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이랑 태양 비교하면은 태양이 진짜 그 스티븐슨 2-18 이 정도 크기면 태양은 코딱지보다 작아요. 와, 그래. 그렇게 큰 별도 있고 또 사실 신기하다. 이런 신기해. 외계 행성 골디락스 존에서 행성을 찾는 방법이 과학자들이 되게 기발한 방법을 많이 써요. 별이 있으면 별 혼자 있으면 똑같은 밝기로 빛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행성이 돌면은 가끔 이 앞을 지나갈 때 얘를 가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은 반짝거리는 별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는 행성들이 있겠구나. 라고 이게 현상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찾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골디락스 존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고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제 이 그림자를 보는 거죠. 특정 분자가 흡수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이 거기에서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계산하는 거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계산 다 틀린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좋은 질문이시고 답을 얘기하면 모릅니다. 이거 봐. 질문 하나만 들어가면 자수하잖아. 봤지? 아 좋았어. 바로 자수한다니까. 잘 모릅니다. 네, 그걸 이제 알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네. 지구에서 존재하는 물리 법칙이 거기에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는 거라고. 네네네. 야, 내가 오늘 바로 잡아내잖아. 근데 그러면- 과학계 특검이야 얘기해. 내가. 과학계 특검. 내 과학계 민중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만드는 근원 힘 네 가지는 어디다 통용되거든요. 이제 중력이나 양력, 강력, 전자기력은 네. 어디서든 다 똑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법칙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뭐 100억 광년 떨어진 별의 행성도 사실 조건만 잘 맞으면은 생명체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과학자들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과학계는 이 똥 하나 때문에 난리 났다 이거죠? 네. 재밌게 사네. 과학계는 적적하진 않겠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뭐 혹시 뭐 꼭 하셔야 되는데 못한 말씀 있습니다. 네. 제 네. 자료 10번 좀 한번 예, 보여주세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오늘 엑소분이 나와서 꼭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아, 네, 싶었거든요. 예. 10번. 자료 10번.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우리 외계 행성 아까 이제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외계 행성을 찾고 있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한민국도.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K 사이언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그래서 10번 여기 보시면 이제 10,000원짜리 화폐가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1월 오봉도가 있잖아요. 뒷면에 보시면 세 가지 천문학적 상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별 지도예요. 그 조선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별 지도를 이제 석각에 남겼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경복궁 옆에 고궁박물관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왼쪽에 있는 건 혼천이라고 이제 조선시대 송희영이라는 천문학자가 만든 물시계의 일부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땅에 있는 가장 큰 만원경이에요.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8m 만원경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성을 찾는 그런 분광기라고 하는 어떤 기기를 설치를 해서 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다음 페이지 11번을 보여주시면은 와, 나 몰랐네. 그 팀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KXO예요.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KXO 그래서 천문연구원이라는 데하고 경북대학교 이제 같이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KXO라고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KXO라는 팀을 만들고 나서 알고 보니까 네. 그 그룹 엑소가 유닛으로 활동할 때 이름이 엑소K라는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엑소케이가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들이 KXO가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얘기까지 하려고 오신 김에 여기까지 드리고 네. 아니 근데 10,000원짜리 뒤에 저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 제가 꼭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처음 봤어. 네, 우리나라 이제 K 과학, K 천문학이 얼마나 이렇게 이 생활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요. 네, 잘 모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와, 이거 몰랐네. 아니 저걸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래도 그러게요. 과학에 그 조예가 있는 분이 만들었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제 감수도 하셨고 와. 중요한 거는 지폐 이런 천문학적 상징을 3개나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예. 돼요. 야, 대단한데? 너 처음 봤어. 아니, 저걸 누가 고안해서 저걸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조폐공사에서 했지만. 아니, 그럼 저거 조폐공사에서 하지 무슨 뭐 다이소에서 합니까? 아이고, 왜 이래? 아니, 그 검찰청에서 해. 조폐공사에서 했는데 예. 저거를 이제 책임자가 그죠. 누군지가 아주 그 보통 얘기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와, 나 몰랐어. 지금 저보고 무식하다고 난리인데 너네 몰랐잖아, 솔직히. 네. 몰랐으면서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완전 처음 알았어요. 저 되게 처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강연할 때마다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모르죠. 대부분 모르시죠. 봐봐. 어떻게 알아? 그래서 또 그 화폐를 거의 안 쓰시다 보니까 집회 안 쓰시다 보니까 예. 요즘은 더 모르고. 네, 요즘 더 화폐를 안 모르고. 쓰니까. 네. 요즘에는 그 서울에 이런 궁궐 체험을 많이 하는데 덕수궁이나 창경궁 가면 이런 대왕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장경실과 만들었던 그런 안구나 예. 이런 그 풍기대 그다음에 관천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자녀분 손잡고 체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여자 손잡고는 못 가는 곳이에요? 갈 수 있죠. 예, 제가 거기서 많이 이제 여자친구 꼬셨어요. 야. 그 서울이대 바로 옆에 창경궁 있었거든요. 또 뭐 설명해주면서. 그렇죠. 맨날 똑같은 거 여자만 바꿔. 그러니까 이건 말이야.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해. 아니, 뭐 그런 질문을. 그게 우주보다 더 큰 이야기야, 사실은. 우주보다 더 큰 이야기. 네. 우주 아까 뭐 별이 뭐 몇 개? 별이 5개? 뭐 몇 개야? 별이다. 너는 저기 우리 인간의 네. 그 세포 DNA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이야기야. 그렇죠. 맞죠? 작은 우주죠. 예. 가장 빛나는 아니야, 더 큰 우주야. 가장 빛나는 별이 아내분이시죠? 물론이죠.
네, 사모님도 뭐 학계에 있습니까? 전문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한 명만. 야, 너무 구시대적 발전. 이게 좀 문제 되겠는데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돼요? 이거 시민단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 제 아내가 스스로 스스로요? 스스로. 스스로. 네, 굉장히 위험하다. 네. 천문학자들이 되게 매력적인 게 예전에 이런 노벨상 받은 천문학자들 보면은 여자친구 꼬실 때 저 별이 어떻게 빛나는지 아냐 그런 것들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핵융합으로 인해서 빛나는 거다라는 걸 처음으로 말해줘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걸 너무 사사롭게 활용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재밌네. 재밌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요. 광 얘기가 재밌어. 예. 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는 분도 계시네. 오늘 좋았어. 좋았잖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참 이거 또 시답지 않은 얘기라고 이게 참 답답하시네. 이거 값진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 저희가 또 진짜 생방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를 제가 요즘 뭐 말씀을 안 드렸더니 좋아요를 지금 너무 안 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낮은 수치는 처음 봤어요. 5만이요. 5만. 좋아요가 5만이요. 7만 가냐 마냐 했었는데 5만이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대한민국 신뢰받는 언론인이 받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오늘 그건 맞잖아. 안 하겠다고. 아니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하실? 아니 불신 받을 때까지 해야지. 신뢰받는 언론이 4위인데 왜 그걸 감추냐. 근데 정말 이게 이제 4위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너무 낮은 수치예요.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5만 이거 조금 넣는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이거 우리가 빼겠다. 네, 그런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 오늘 1, 2, 3부터 너무 완벽했는데 완벽하고 좋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좋아요가 많으면 더 오늘 만족하면서 내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오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길을 잃어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습니다. 구독이 이제 280만 조금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어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너무 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 전액 사회 기부되는 슈퍼챗 전액 사회 기부됩니다. 그렇습니다.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진짜 생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